like a centerfold. 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motion. Loving is the potion. Ooh, that sugar.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서울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진단하고 흐름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흐름을 관찰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에 앞서서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일부 특징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인플레이션 문제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자, $1 이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기준으로는 작년 그러니까 7월 28일 1,200원이 넘어간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200원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고,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기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발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자, 대외 악재가 이제 겹치면서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투자 심리 악화로 국내 증시에 이탈하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12일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전날 그 8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505억 원어치를 이제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현재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 자산을 선호하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원화 자산들은 이제 처분을 하고요. 또 이제 원화 자산에다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좀 기피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12일 채권이자 지금 만기를 이제 맞았지만 지급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적인 변수보다는 외국의 이 변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미국 채권 금리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장중 배럴당 $82를 돌파하면서 $80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됐고요. 자, $80 선에서 이제 거래된 것은 지난 7년 전, 자,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장중 84.1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자, 미국의 이제 채권 시장 미국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지금 1.61%대에서 1.6%대를 돌파를 했고요. 30년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2.16%를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반대로 좀 움직인다라는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차트 하나 올려드리면 지금 금값도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환율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확산,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달러가 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출 쪽에 포지션을 많이 두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일단 지금 뭐 안 올라간 부동산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포지션 움직임을 좀 이렇게 최근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좀 여러 개 갖고 있는 물건을 좀 정리를 하고 하나로 집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아파트를 4채를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적당히 처분을 하고, 자, 이 5억짜리 4개를 처분해서 20억 원짜리, 그러니까 좀 약간 얘기를 드리면 시가총액이 좀 큰
부동산 자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는 사이에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큰 물건들을 건드리는 반면에, 자, 우리 같이 이제 조금 약간 자금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서도 부담스럽고, 최근에 또 이제 거래가 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주저하게 되고요. 망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 대출 규제가 또 강화가 됨으로써 매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신고가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신고가들이 오히려 좀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상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원동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회 본부장을 SH 서울주택공사 사장에 그 임명을 했는데요. 뭐 물론 이게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최종 임명이 될지는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김원동 이 본부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옳은 말씀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조금 제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좀 시장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원동 본부장, 뭔가 이 이꼬르가 잘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설마 했는데 요번에 그 임명 내정자로 좀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이제 그 SH공사 사장에 임명하게 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동안 문재인 부동산 정책 많이 깠잖아요. 자, 그 깠던 부분을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서울시의 이 주택 수급난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서울의 집값도 최근 한강변에 그 집중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들, 그러니까 좀 주택이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호가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실거래가도 뭐 아리팍 같은 경우에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이라든가 의정부도 경기 끝자락도 국민평형 10억 원대라고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자, 김포의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9월 24일 11억 원에 84제곱미터 거래됐고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엔 위브캐슬, 자, 10억 원에 7월 10일 날 거래가 됐고, 안산의 힐스테이트 중앙 8월 14일 날 10억 원. 자, 시흥시 있죠. 105 신도시의 그 호반 서밋플레이스 6월 25일 날 10억 원 실거래가를 찍으면서, 경기도의 국민평형도 자 10억 원 클럽에 가입한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도의 집값 상승하는 이유로는 뭐 서울의 집값이 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출 받기 어려워졌고요.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한, 또는 규제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특히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집중이 됐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뭐 좀 그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그 아파트가 몰려 있는 동두천, 하도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최근에 또 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쪽으로 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고요. 정부에서 정말 집값이 걱정스럽다, 집값을 잡아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되고요. 집값을 잡아야만 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이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 정비 사업에 이제 규제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완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화를 해야 기존의 재고주택, 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재고주택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매물이 풍부해지면서 지금 뭔가 이 시장의 가격적인 면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모를까요?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큰 선거 있죠. 대선이 있고 또 이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포지션에서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원성, 자, 원망, 자, 표들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여기에서 또 떨어지게 되면, 자, 유주택자들에게 원망을 사면서 또 표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연말 얼마 안 남았죠? 내년 대선이 끝나고 지방자치선거가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수준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에서 최대한 뭔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여당에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대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안팎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내적으로는 특히 서울의 집값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잡히지는 않았고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더 문제예요. 자, 올해도 공급이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는데 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23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안주하고 뭔가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포지션을 위해서 움직임을 갖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쩔 수가 없어요. 단기간 안에 공급을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정부의 각종 규제라든가 주요 단지의 분양이 이제 또한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 4년 내내 수요 억제로 좀 일관을 했던 부동산 정책이 현 시점에 와서 후폭풍을 맞이하고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결국에는 올해도 집값이 6월 이후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많았지만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임대차 3법, 자, 이제 8월 달이 되게 되면 7월 말이 되게 되면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공급 또한 내년 더 줄어들게 되고요. 23년에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 한파가 이제 불어닥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던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정책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완화하거나 또는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합에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만큼 공급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자, 특히 이제 내년 하고요. 내후년의 물량 감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택 가격은 잡히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모습을 그러니까 즉 상승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좀 견주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암울한 2022년도, 23년도가 좀 다가올 것 같아요.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 서울의 주간 매매 가격 동향 그리고 특징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국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 최근에 전주 대비 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 전환했다, 하락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매매 가격 증감률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승하는 률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주 대비 서울의 25개고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강북쪽에서는 종로구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의 특징 지역은 바로 종로구인데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많죠. 자, 서울에는 이 강남권에 일자리가 많이 있고 또 이쪽에 여의도, 마포 쪽에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자, 도심 업무지구로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로구와 서울의 중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종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 매매가 상승세는 현재 이쪽 종로구 유지 중에 있고요. 자,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 지역뿐만 그런 건 아니죠. 자, 매수 심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한산한 편인데요. 최근 종로구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는 이쪽 창신역 근처에 이 쌍용 아파트, 창신 쌍용 아파트하고요. 또한 대학가라든가 또는 병원이 인접해 있는 선호도가 높은 명륜 안암 아파트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도심권 일자리하고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신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이고 물론 이 아파트 단지도 84제곱미터 이상으로 보게 되면 요즘 경기도도 다 10억 넘어가잖아요. 해당 아파트도 이제 개발 호재와 입지적인 조건을 따져서 지금 가격 형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한 7억 원 선에서 또 매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좀 풍부하고 또 이렇게 그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단지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도심권에 뭐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종로구 쪽에서는 이 두 아파트가 좀 핫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구로구가 최근 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매도 호가의 물건들이 많아요. 이쪽에 자, 요 금천구나 중랑구나 뭐 관악구라든가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울 외곽 지역으로서 이제 좀 자본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최근에도 작년에도 이제 많이 몰렸던 지역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실거래가도 많이 찍고 호가도 이제 그만큼 올라가면서 지금 괴리도가 좀 큰 편인데요. 자, 이렇게 실거래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이제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대의 물건들이 이제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호가에 거래는 되진 않고, 자, 실거래가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그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구로구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GTX B 노선이라든가 또 남부광역급행철도 연계 추진,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온수역이라고 있습니다. 온수역일 때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이라든가 또 이제 고척동이 있어요. 고척동 같은 경우에도 교정시설이 있죠. 자, 교정시설이 근데 이전을 했잖아요. 그 이전 적지의 조성적인 그 복합 행정타운이 내년 2022년도에 그 완공 예정으로 그 수혜 예정이 되는 오류동 일대라든가 또 개봉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올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온수역이고 이쪽이 이제 부천인데요. 이쪽에도 이제 재개발이 있고 또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이제 소규모 가로 정비 주택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 그 서울 쪽인데 이쪽에 이제 그 좀 용적률이 좋은 아파트 단지들 또 빌라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재건축을 한참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좀 어두웠던 지역이지만 이쪽 일대가 교정시설이 이제 움직이고 이쪽에 이제 내년 2022년도에 복합 행정타운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자, 그로 인해서 좀 동네가 밝아지는 거죠. 자, 주변에 이제 오류동이라든가 또는 요 아래쪽에 개봉동 일대에 그 영향을 서서히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이제 광명 뉴타운하고 철산동 재건축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구로철도 차량기지 또 이전 적지와 또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위쪽에는 또 목동이잖아요. 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 이슈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학군으로 치면 이 서울에서는 세 번째 가라 하면 좀 서러운 지역, 그래서 3대 학군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그 많은 수요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